여든이 넘어서야 알았습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바쳤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들이 사실은 나 자신을 잃어가는 시간이었다는 것을요. 70평생을 교단에 서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자식이 떠난 후 홀로 남겨진 집에서 텔레비전만 바라보며 하루를 보내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예순이 넘어 처음으로 그림을 시작하고 이른의 시를 쓰기 시작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같은 나이, 같은 조건인데도 어떤 이는 생의 마지막 장을 기다리고 어떤 이는 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더군요. 그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식이 떠난 후에도 나로 살 준비가 되어 있었느냐, 아니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평생을 부모로만 살아온 사람은 자식이 떠나면 정체성도 함께 떠나버립니다. 거울을 봐도 누가 보이는지 모릅니다. 오직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빠로만 존재했던 사람은 그 역할이 사라지면 텅 빈 껍데기만 남게 되지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조용히 여쭙고 싶습니다. 당신은 자식을 떠나보낸 후에도 여전히 당신으로 살 수 있습니까? 저는 100년을 넘게 살면서 한 가지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부모의 삶은 자식의 삶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착각합니다. 자식이 잘 되면 내 인생도 성공한 것이고 자식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한 것이라고요. 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자식의 성공은 자식의 것이고 자식의 행복은 자식의 것입니다. 부모인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만난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75이 되신 분이었는데 아들 셋을 모두 훌륭하게 키워내셨습니다. 한 명은 의사, 한 명은 변호사, 한 명은 사업가가 되었지요. 누가 봐도 성공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뵈면 늘 우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교수님, 저는 제 인생이 없었어요. 아이들 뒷바라지하느라 저를 위한 시간은 단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다 컸고 각자 가정을 꾸려 잘 살고 있는데 저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거울을 봐도 낯선 사람이 보입니다. 그분은 성공한 어머니였지만 실패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반대로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65세 남편을 먼저 보내고 자식들도 모두 외국으로 나가 홀로 남게 된 할머니였습니다. 처음엔 많이 외로워하시더니 어느 날부턴가 달라지셨습니다. 동네 도서관에 다니기 시작하시고 서예를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른이 넘어서는 봉사활동까지 시작하셨지요. 그분을 만날 때마다 느꼈습니다. 이분은 어머니라는 역할에서 벗어나 비로소 자기 자신을 찾으셨구나 하고요.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눈빛이 살아났습니다. 두 분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한 분은 자식이 인생의 전부였고 한 분은 자식이 인생의 일부였습니다. 여러분, 자식은 우리 인생의 일부입니다. 전부가 아닙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자식에게 내 인생을 의지하는 것은 다릅니다. 전자는 건강한 사랑이지만 후자는 집착입니다. 그리고 이 집착은 결국 자식에게도 부모 자신에게도 불행을 가져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에 성공한 사업가였는데 늘 어머니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어머니가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하셨고 주말마다 집에 오기를 바라셨습니다. 명절이 되면 며칠씩 함께 있어야 했고 그렇지 않으면 서운해하셨지요. 그 아들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숨이 막힙니다. 어머니의 삶이 온통 저에게만 맞춰져 있어요. 제가 조금만 소홀히 하면 어머니가 불행해지시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자식 중심 인생의 끝입니다. 부모는 외롭고 자식은 짐이 됩니다. 사랑이 부담이 되고 관계가 의무가 되어버립니다. 정말 자식을 사랑한다면 자식에게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이고 내 인생은 내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평생을 자식 중심으로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자기 중심으로 살라고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지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 역시 자식들이 어릴 때는 그들이
제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대학 교수라는 직업이 있었지만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였고 주말은 온통 아이들 것이었습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하나둘 집을 떠나기 시작하면서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렸구나 하고요. 교수이자 아버지인 나는 알았지만 그냥 나 자신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65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막내까지 결혼을 하고 집을 떠났습니다. 아내와 단둘이 남은 집이 너무 넓고 조용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할 일이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봐도 재미가 없었고 책을 읽어도 집중이 안 되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 이제 당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처음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나를 위해 산다는 게 뭡니까? 평생 교수로, 아버지로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나를 위해 살라니요? 하지만 천천히, 아주 천천히 깨달았습니다. 나에게도 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구나. 가보고 싶은 곳이 있었구나. 배우고 싶은 것들이 있었구나 하고요. 저는 70이 넘어서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없어서 못했고 아이들 키울 때는 여유가 없어서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시작해보니 이것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더군요. 산을 오르며 생각했습니다. 아, 나는 그동안 나를 모르고 살았구나.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를 모르고 살았구나 하고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알고 계십니까? 역할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나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와서 나를 찾으라니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100년을 넘게 살며 배운 것이 있다면 사람은 죽는 그날까지 변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이가 아닙니다. 문제는 마음입니다. 이제 늦었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정말 늦어버립니다. 하지만 아직 시간이 있어 라고 생각하면 정말로 시간이 생깁니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75세 글을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평생 농사만 지으시느라 제대로 배우지 못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자식들은 말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와서 글을 배워서 뭐 하시려고요? 하지만 그분은 끝까지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80이 되어서는 짧은 시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85세 돌아가실 때까지 그분은 매일 아침 일기를 쓰셨고 시를 쓰셨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후 자식들이 그 일기장과 시집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버지에게는 아버지만의 세계가 있었구나. 우리가 몰랐던 아버지의 내면이 있었구나 하고요. 그분은 인생의 마지막 10년을 가장 자기답게 사셨습니다. 자식의 아버지가 아니라 한 명의 인간으로서요. 여러분, 자식이 떠난 후에야 비로소 시작되는 진짜 인생이 있습니다. 그것은 역할에서 벗어난 인생입니다.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배우자가 아닌 오직 나 자신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이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자식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에게 기대를 겁니다. 자주 연락하기를, 자주 방문하기를, 늘 곁에 있어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는 결국 서로를 힘들게 만듭니다. 자식에게는 자식의 삶이 있습니다. 직장이 있고, 가정이 있고, 친구가 있고, 자기만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 세계의 중심에 부모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아니, 있어서도 안 됩니다. 건강한 부모는 자식의 삶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있습니다. 필요할 때 다가갈 수 있지만 평소에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이 거리가 오히려 관계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제가 만난 한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짧은 메시지만 보냅니다. 잘 지내니 정도요. 아들이 답장을 하면 고맙고 안 하면 바쁜가 보다 하고 넘깁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통화를 하는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분은 기대를 내려놓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식과의 관계가 편안했습니다. 자식도 어머니에게 연락하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었습니다. 둘째, 자식을 통한 대리만족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어떤 부모들은 자식의 성공을 자신의 성공으로 여깁니다. 자식이 좋은 직장에 다니면 자랑스럽고 자식이 좋은 집에 살면 뿌듯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일종의 집착입니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입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나의 성취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자식의 노력과 선택의 결과이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자식을 통해 대리만족을 얻으려는 부모는 결국 자식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자식이 잘 되어야 나도 행복하고 자식이 힘들면 나도 불행합니다. 이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성숙한 부모는 자식의 성공에서 한 발짝 떨어져 있습니다. 기뻐하되 거기에 매달리지 않고 응원하되 거기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셋째, 자식을 바꾸려는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노년에도 여전히 자식을 바꾸려 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돼, 저렇게 해야 해 하고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간섭합니다. 하지만 이미 성인이 된 자식은 바뀌지 않습니다. 아니, 바꿀 수도 없고 바꿔서도 안 됩니다. 자식도 이제 어른입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더 이상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곁에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내가 조언할 수는 있지만 결정하는 건 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내 편이다. 그 후로 아들과의 관계가 훨씬 편해졌습니다. 아들도 제게 더 자주 연락을 했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간섭하지 않으니 오히려 먼저 의견을 물어오더군요. 이 세 가지를 내려놓으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삶이요. 자식이라는 창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바라보는 내 삶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식을 내려놓은 후 어떻게 나를 찾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나 자신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 질문들이 처음에는 낯설 겁니다. 평생 자식에게 이런 질문들을 던져왔지. 나 자신에게는 던져본 적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천천히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래 자신을 잊고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천천히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젊었을 때 하고 싶었던 것, 결혼하기 전 꿈꿨던 것, 아이들 낳기 전 즐겼던 것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것을 다시 꺼내 보십시오. 제가 만난 한 할머니는 65이 되어서 피아노를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20살 때 잠깐 배웠던 피아노를 45년 만에 다시 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엔 손가락이 굳어서 잘 움직이지 않았지만 매일 조금씩 연습하셨습니다. 1년 후 그분을 만났을 때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교수님, 저 이제 쇼팽을 칩니다. 제가 평생 치고 싶었던 곡이에요. 이제야 치게 되었어요. 그분의 목소리에는 소녀 같은 설렘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거창한 것을 생각합니다. 뭔가 대단한 것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고요. 하지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주 작은 것으로 충분합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한다든지, 일주일에 한 번 도서관에 간다든지, 한 달에 한 번 전시회를 본다든지,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나의 삶이 됩니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70이 넘어서 사진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핸드폰으로 동네 풍경을 찍는 것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다 점점 재미를 느끼셔서 작은 카메라를 하나 사셨습니다. 지금은 80이 넘으셨는데 전국을 다니며 사진을 찍고 계십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 저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야 저를 위해 살고 있어요. 세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식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면 관계도 달라져야 합니다. 자식과의 관계만이 전부였던 삶에서 다양한 관계가 있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 같은 관심사를 나누는 사람들, 함께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 이런 새로운 관계들이 노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제가 만난 한 할머니는 이른해 등산 동호회에 가입하셨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낯설었지만 점점 친해지셨습니다. 지금은 그분들과 매주 산에 오르고 한 달에 한 번은 함께 여행을 다니십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 저는 이분들과 있을 때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그냥 나 자신입니다. 이분들은 제 자식이 어떤 사람인지, 뭘 하는지 모릅니다. 그저 저라는 사람만 알지요. 그게 참 좋아요. 새로운 관계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을 얻습니다. 부모라는 역할에서 벗어나 한 명의 인간으로서 존재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나만의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식이 있을 때는 자식의 스케줄에 맞춰 살았습니다. 자식이 일어나는 시간에 일어나고 자식이 먹는 시간에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만의 리듬을 찾아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차를 마시는 시간, 책을 읽는 시간, 산책하는 시간, 명상하는 시간. 이런 작은 루틴들이 하루를 구조화하고 삶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저의 루틴을 말씀드리자면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1시간 정도 책을 읽습니다. 아침 식사 후에는 1시간 정도 산책을 합니다. 점심 후에는 낮잠을 자고 오후에는 글을 씁니다. 저녁에는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봅니다. 이 루틴이 제 삶을 지탱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일이 없습니다. 매일이 의미 있고 매일이 충만합니다. 여러분도 나만의 루틴을 만들어 보십시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심호흡을 한다든지 저녁마다 일기를 쓴다든지 이런 작은 것들이 삶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시작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책감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나만을 위해 산다는 게 이기적인 거 아닐까? 자식들이 나를 나쁜 부모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자식을 위한 것입니다. 행복한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다.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 부모가 건강한 부모입니다.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립적으로 살아가는 부모가 자식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는 부모입니다. 제가 아는 한 아들이 제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교수님, 어머니가 요즘 등산을 다니시면서 많이 달라지셨어요. 예전엔 저한테만 매달리셔서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어머니만의 생활이 있으시니 저도 편하고 어머니도 행복해 보이세요. 오히려 지금이 관계가 더 좋아요. 여러분,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자식으로부터 독립하십시오. 자식의 삶에서 한 걸음 물러나 나의 삶으로 들어오십시오.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평생의 습관을 바꾸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하루하루 조금씩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자식 생각을 내려놓고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1시간이면 됩니다. 그 1시간 동안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죄책감도 들 겁니다. 이러고 있어도 되나 하는 생각도 들 겁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견뎌내십시오. 그리고 그 1시간을 매일 반복하십시오. 한 달이 지나면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1년이 지나면 그것이 삶이 됩니다. 저는 100년을 넘게 살면서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전반부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남을 위해 사는 것이 맞습니다. 자식을 키우고, 가정을 돌보고,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그 시기의 과제입니다. 하지만 노년은 다릅니다. 노년은 나를 위해 살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역할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나로 돌아가야 하는 시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년을 인생의 쇠퇴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끝나가는 시기, 기다리기만 하는 시기라고요.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노년은 인생의 완성기입니다. 비로소 나로 살 수 있는 시기,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시기입니다. 젊었을 때는 할 수 없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시간에 쫓기고, 의무에 얽매이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그 모든 것에서 자유롭습니다. 더 이상 증명할 것도 없고, 보여줄 것도 없고, 경쟁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나로 존재하면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자유인지 아십니까? 저는 90이 넘어서야 이 자유를 온전히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고, 하기 싫은 것은 하지 않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만나기 싫은 사람은 만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기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성숙입니다. 타인의 기대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나 자신에게 솔직한 것입니다. 여러분께 조용히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계십니까? 자식을 위해서입니까?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입니까? 만약 대답이 자식을 위해서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것이 자식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식을 핑계로 나 자신을 회피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자식은 이미 떠났습니다. 물리적으로 떠났든 정서적으로 떠났든 자식은 더 이상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건강한 것입니다. 이제 중심을 옮길 때입니다. 자식에게서 나에게로요. 제가 만난 수많은 노인들 중에서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식 자랑을 하기보다는 자기가 요즘 배우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자식 걱정을 하기보다는 자기가 계획하고 있는 일을 말했습니다. 자식에게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힘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말투에는 활력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스스로를 존중하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불행한 노년을 보내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자식에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자식의 안부를 끊임없이 묻고 자식의 일에 간섭하고 자식이 자주 연락하지 않는다고 서운해했습니다. 그들의 하루는 자식의 전화를 기다리는 것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식이 문자를 보냈나 확인하고 낮에는 자식에게 전화할 핑계를 찾고 저녁에는 자식이 왜 연락이 없나 불안해했습니다. 이것은 삶이 아닙니다. 기다림입니다. 아니, 의존입니다. 진짜 삶은 능동적인 것입니다. 무언가를 하고, 무언가를 만들고, 무언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내고 싶으십니까? 기다리며 보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살아가며 보내고 싶으십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오늘,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100세가 넘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산책은 공짜고, 도서관도 공짜고, 봉사활동도 공짜입니다.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은 무궁무진합니다. 건강이 안 좋아서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건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몸이 불편해도 할 수 있는 것은 많습니다. 진짜 문제는 나이도, 돈도, 건강도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마음입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마음, 늦었다고 생각하는 마음, 나는 안 되라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바꾸십시오. 할 수 있다로, 아직 늦지 않았다로, 나도 할 수 있다로요.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부모의 삶은 자식의 삶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잘 되어도 그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오직 여러분 스스로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식은 여러분의 작품이 아닙니다. 자식은 독립된 인격체이고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자식을 통해 대리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만족은 오직 여러분 자신의 삶에서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경험하느냐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진짜 자유가 시작됩니다. 자식으로부터의 자유, 역할로부터의 자유, 기대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비로소 나를 만나게 됩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있는 그대로의 나를요. 저는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을 통해 배웠습니다. 행복한 노년의 비밀을요. 그 비밀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큰 돈을 벌거나 큰 성공을 거두거나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나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역할이 아니라 나로, 타인의 기대가 아니라 나의 바람대로, 남의 삶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이것이 제가 100년을 살며 얻은 가장 큰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떠난 후에야 비로소 시작되는 진짜 인생이 있습니다. 그 인생은 더 자유롭고, 더 순수하고, 더 진실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외롭지 않을까, 무의미하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자식과의 건강한 거리는 오히려 관계를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서로에게 숨 쉴 공간을 주고 그리움을 느낄 여유를 줍니다. 의무가 아닌 자발적인 만남은 훨씬 더 의미 있고 따뜻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한 삶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의 어떤 삶보다 의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짜 나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것부터요. 오늘 하루, 나를 위한 1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 1시간 동안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을 해보십시오. 내일은 2시간, 모레는 3시간. 천천히, 조금씩 나를 위한 시간을 늘려가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느새 하루 전체가 나를 위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은 깨달을 것입니다. 아, 이것이 진짜 내 인생이구나. 이제야 내가 나로 살고 있구나 하고요. 저는 100년을 넘게 살았지만 아직도 매일이 새롭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궁금합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오늘은 무엇을 배울까? 오늘은 무엇을 경험할까? 이 설렘이 저를 살아있게 합니다. 이 호기심이 저를 젊게 만듭니다. 여러분도 이 설렘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요.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자식이 떠난 후 여러분 앞에는 2갈래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상실과 공허의 길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슬퍼하고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를 바라보는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자유와 발견의 길입니다. 얻게 된 시간을 즐기고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길입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결정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2번째 길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자유와 발견의 길을요. 왜냐하면 저는 그 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 길 위에서 여러분은 진짜 여러분을 만날 것입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하지만 늘 그곳에 있었던 여러분 자신을요. 그리고 그 만남이 여러분의 노년을 축복으로 만들 것입니다. 짐이 아니라 선물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자식이 떠난 후 거울 앞에 선 당신은 누구입니까? 누군가의 부모입니까? 아니면 당신 자신입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어떤 노년을 맞이하시겠습니까? 구독은 무료이고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